화면 한번 열어볼 텐데요. 사실 다 다뤄보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슬슬 이제 원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픽은 엑시노스예요. 오.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종목도 몇 번 공개해 드렸었고 네. 또 오늘도 이제 그 관련돼서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요 뉴스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뭐 이전에 계속 그 제가 엑시노스 삼성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마지막 카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좀 그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엑시노스 2600 그동안에 이제 엑시노스 하면 이제 전부 다 퀄컴이 다 탑재가 됐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갤럭시 뭐 AP 근데 이 비용이 너무 지금 올랐어요. 뭐 26%씩 급등하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많이 팔아도 이게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계속 하다가 좀 실패를 해 왔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Z 플립칩에 들어가면서 2500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26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점점 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가 갤럭시 26 프로에 이제 엑시노스 2600에 탑재되기 위해서 뭐 양산에 돌입했다. 그리고 수율 50%를 달성했다는 뉴스 나왔거든요. 이 수율이 60%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까지 왔다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 삼성이 이 부분을 지금은 뭐 삼성이 HBM을 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또 그리고 당장 뭐 D램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마지막 이제 카드는 바로 다시 시스템 반도체로 가는 겁니다. 삼성이 조금이라도 파운드리에서 TSMC에게 좀 많이 밀려있던 부분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 엑시노스가 조금이라도 탑재가 돼야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그 전에 뽑아드렸던 게 원픽으로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LB세미콘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이 엑시노스와 그리고 애플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 센서. 오늘 뉴스 보시게 되면 또 이미지 센서도 또 애플에 납품한 이미지 센서도 초도 물량보다 한 3배 정도 늘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원픽 이슈로 얘기해주신 부분 그리고 두산 테스나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류캐트는 오늘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하셨을지 이슈창 한번 다시 열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의 원픽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걸로 골라보죠. 엔비디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이제 엔비디아 선정했는데 사실 엔비디아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AI 산업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척도를 가지고 지금 AI 산업이 최근 들어 가지고 거품이 있다 아니다 이건 새로운 길을 간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엔비디아하고 오픈AI 계약 관계가 과거에 그 닷컴 버블을 유발시켰던 시스코의 어떤 사례하고 비교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좀 코멘트를 해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뉴욕 증시가 우리가 기존의 어떤 방식, 퍼라든지 이런 어떤 방식을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기에는 그야말로 고평가가 맞죠. 고평가가 맞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의 시각이 있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충돌을 하고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또다시 한 번 더 전일 종가 기준으로서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 4조 5천억 달러 돌파했답니다. 이 4조 5천억 달러가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니까요 한 6천조가 넘어요. 6천조. 우리나라 10년치 그 예산이네요. 그렇죠. 삼성이 오늘 마감 지수로 보면 50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삼성 10개 사고도 잔돈이 남네요. 한때는 진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로 볼 때는 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만도 한때는 정말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어떤 기업에 속했는데 지금은 뭐 그야말로 AI 산업의 최고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그것을 트리거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메타 플랫폼스하고의 또 그리고 저 코어 이브하고의 계약 부분입니다. 그 메타 플랫폼스가 코어 이브에게 이제 오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20조 원, 우리 돈으로는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했는데 이 코어 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업 자체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그 AI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속합니다.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얘네가 지금 상장에 나스닥에 상장한 지가 올해 3월 달에 상장한 아직까지 그렇게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그 부분 자체에서 뭐 GPU 중심의 고성능 연산 워크로드라든지 그다음 AI 모델 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메타가 이 코어 이버에게 이 20조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엔비디아의 GB300 시스템 같은 이 액세스를 확보하는 조항이 달렸었는데 이 GB300이 바로 차세대 우리가 그 GPU라고 할 수 있는 루빈입니다. 지금 이제 블랙웰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블랙웰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GPU 칩을 가져가서 데이터 센터 짓고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기에 그만큼 이익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만한 수요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실제 미국 그 뉴욕 증시에도 보면은 이런 AI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거의 전체 상승률의 거의 한 7, 80%를 장악한다 할 정도로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럼 이 버블이 꺼진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끔찍할 정도로 지수가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계약을 통해 가지고 블랙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차세대 GPU라고 할 수 있는 루빈을 장착하는 그런 조건을 달았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것도 그동안에 이제 이 코어이브의 주요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메타에서 이런 계약을 받았다? 그러면 이쪽에 차세대 GPU까지도 지금 수요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보면은 우리 국내도 보면 그 반도체 있죠? 월간 단위로 해서 그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사상 뭐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뭐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9월 달입니다. 9월 기준인데 나왔다 해가지고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도 나온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뉴스들이 우리 시장의 반도체 주들한테 더 또 뜨거운 훈풍을 풀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의 뉴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원픽 뉴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